자, 136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법인의 소멸입니다. 자, 자연인이 생명을 다하는 걸 뭐라 그래? 사망이라고 하죠. 예, 법인이 생명을 다하는 걸 이제 법인이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면은 상속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다 정리가 돼요. 근데 법인이 소멸한다 그럼 법인은 상속이 없죠. 그래서 법인은 소멸할 때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별도로 둬야 돼요. 자, 법인이 소멸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산한다고 얘기를 하죠. 법인은 사람을 모으거나 아니면 재산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멸시킬 때는 흩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을 하는데 그 해산하게 되면 반드시 재산 채권 관계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 자, 그럼 먼저 법인이 소멸하는 사유, 즉 법인의 해산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럼 이제 법인이 해산해야 되겠죠. 법인의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 이거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볼게요. 달파만 취사 이렇게요. 달파만 취사 그리고 무결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야. 한 달 동안 파만 드셨대. 달파만 취사했대요. 그럼 사람도 못 살겠죠? 사람도 죽어 안 죽어? 죽습니다. 한 달 동안 파만 먹으면 왜 죽죠? 아니지. 파 냄새 때문에 질식해서 죽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무결 그래요. 그 대신 몸은 깨끗해지겠죠? 순수 무결해집니다. 설사 많이 해서요. 뭔가 더러운 느낌이죠? 자, 이게 뭐냐면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의 달성 불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달성했는데 더 이상 달성할 목적이 없대요. 그럼 존립할 이유가 없죠. 아니면 정관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달성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거야. 더 이상 뭔가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정관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관 변경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소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파산이에요. 파산. 여기서 파산이라고 하는 건 자연인도 파산하는 경우가 있죠. 법인도 파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인은 파산한다고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인은 파산하게 되면 소멸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법인은 어떤 경우에 파산 사유에 해당하냐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것이 확정이 됐다. 그럼 법인은 파산 사유에 해당한 거예요. 자연인의 파산 사유는요. 지급불능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자연인은 파산 사유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저를 예를 들면 돼요. 제가 재산이 많을까요? 빚이 많을까요? 아니요. 빚이 훨씬 더 많아요. 내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저는. 현재 재산 내가 주머니에 가진 거 2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2만 원 넘는 건 다 제 게 아니에요. 다른 분 건데. 그러니까 나는 거지죠 거의. 근데 나는 왜 파산 안 할까요? 빚은 많아요. 채무는 다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갖고 빚은 많아요. 근데 제가 왜 파산 안 해요? 저는 지급불능은 아니죠. 경제활동하고 그에 따라서 매월 급여가 나오고 이거 갖고 이자 다 넣고 있잖아요. 이자 착실하게 다 갖고 있고 분할해서 열심히 잘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채무 초과는 맞는데 지급불능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연인의 파산 사유는 지급불능인데 법인의 파산 사유는 뭐다? 채무 초과인 거야. 채무 초과. 그러니까 이 법인 같은 경우는요. 주거래은행에서 딱 봤을 때 이 법인의 재산이 자기 채무보다 적다. 그럼 주거래은행에서 야 빌려준 돈 회수. 그럼 그냥 파산인 거야. 그러니까 법인은 주거래은행에 꼼짝도 못하는 거야. 정말로. 그래서 주거래은행을 꽉 잡고 있는 데는 또 어디예요? 시중은행을 꽉 잡고 있는 데는 어디지? 정부잖아요. 정부. 그렇지 않아요? 은행 통제하는 데가 정부죠. 은행이 부실은행이 되면 공적 자금 투입해서 살려주는 데는 어디요? 정부잖아. 정부. 예, 그래 결국은 꼼짝도 못하는 거야. 자, 좋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파산 사유는 뭐라고요? 채무 초과다. 간단하게 채무 초과다. 그럼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 변제 부족함이 분명하다 그 얘기죠.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채무 초과. 자, 그다음에 이거는 만료야. 만료. 만료는 처음부터 정관에
언제까지만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존립기간을 정해놨는데 그 존립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는 뭐가 취소가 되느냐?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설립 허가 취소 사유는 뭐냐? 자,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사유는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위반했다.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목적을 위반했다. 그리고 정관에 정한 목적 사업은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관에 정한 목적 사업 안 할 거야? 그럼 법인의 존립의 근거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 또 뭐가 있어요?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최근에 공익을 해하는 그 법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최근으로 보면은 미르재단이나 뭐 K스포츠 같은 데 있죠. 여기 설립허가 취소되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게 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요.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해산한다라고 하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됐다. 이 무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사원.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됐다. 그다음에 해산하자라고 결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미 해산 결의다라고 하는데 이건 총사원 얼마요? 4분의 3 이상이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달파만 취사까지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 사유에 해당하고, 요거는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해요. 그럼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는 몇 개 해당하죠? 요거 다잖아. 그렇죠? 요게 다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해산 사유는요? 5개죠? 그럼 여기서 또 물어봐. 그러면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 사유는 몇 개요? 2개지. 사단법인에만 있는 해산 사유는 2개잖아요.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됐다. 이거 가끔가다. 이사가 하나도 없게 됐다. 이사가 하나도 없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뽑아야 되죠. 그러다가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임시이사 선임해야 되죠. 그래, 아는 건 목소리 커지는구나. 그렇죠? 네, 자, 좋아요. 해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가 줘야 되죠. 청산 업무하기 위해서 누가 취임하냐 하게 되면 청산인이 취임하게 돼요. 청산인이. 자, 법인의 청산 업무, 해산 사무를 마무리 짓기 위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청산인이야. 얘도 대표기관이야. 해산한 법인의 대표기관. 우리 앞에 대표기관 암기했죠? 뭐라고 암기했어요? 특임청이직 그랬죠? 특임청 할 때 세 번째 거 청산인. 얘는 해산한 법인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럼 어떤 자들이 청산인이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청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 원래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정관에 별도로 정해놨으면, 또는 사원청의 결의로 별도로 정했으면 그 자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잘 듣고 판단해 보세요.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사원청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그럼 원칙은 해산 당시 이사죠. 하지만 정관이나 사원청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 자가 돼야 되죠. 그럼 원칙은 이사지만 순서를 따지면 정관 또는 사원청의 결의로 정한 자가 1순위가 돼야 되네. 그러면 순서를 따지면 이게 없을 때 해산 당시 이사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굳이 따지면 뭐죠? 총회, 사원총회나 정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총회나 정관에 정한 자, 정관으로 정한 자가 1순위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산 당시 이사. 그런데 사원총회 또는 정관에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될 수 없거나 또 이사도 청산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선임해 줍니다. 이 법원에서 선임해 주는데, 이 법원에서 선임해 주는 건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도 선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100% 제가 여태까지 본 건 100% 법원에서 선임합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청산인으로서 부적당하다 그러면 해임도 가능해요. 해임하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한국은 보면은 거의 이겁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해준다. 이건 순서대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 대신 법조문도 알아야 돼. 원칙은 누가? 이사가. 해산 당시 이사가. 다만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따진다 그러면 이 순서지만 원칙은 누구다? 이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청산인이 취임을 했다. 그럼 뭐가 바뀐 거야? 대표자가 바뀐 거죠. 대표자가 바뀌었으면 이 사람은 취임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해산 신고합니다. 해산 신고. 이건 어디다가 해야 되죠? 주무관청에다가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는 어디다가 합니까? 법원에다 하는 거죠. 등기소, 법원 등기소에 가서 하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부사무소 소재지에 해산 신고하고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청산인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인이 했으면 청산사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청산사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채권을 전부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청산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법인의 재산으로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가 청산사무인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받아들일 돈 다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채무를 최대한 많이 변제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산사무인 거야. 그리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산한 법인은 무슨 일만 해야 돼? 청산 업무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청산사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현존사무 종결을 해야 되죠. 현재 남아있는 사무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무에 착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채권을 추심합니다. 채권을 추심했으면 추심한 채권으로 어떻게 합니까? 채무 변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채무 변제도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나머지 채권 추심하고 채무 변제해서 재산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남은 재산은 누구에겐가 귀속시켜야지 지가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자녀재산의 귀속이다라고 해서 뒤에서 배경을 할 건데 자녀재산의 귀속까지도 청산사무에 들어가요. 그러면 청산사무는 채권 추심 채무 변제가 핵심인데 그럼 채권 추심 채무 변제하기 위해서 취임한 날로부터 취임한 날이 이날이에요. 취임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3회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어요. 3회 이상 공고라고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하시오라고 해서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 공고 방식으로 채권 신고를 최고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자들이냐면 이게 청산인이 모르는 채권자. 청산인이 모르는 채권자들에게는 청산인이 채권자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3회 이상의 공고 방식으로서 채권을 신고하라고 최고합니다. 채권 신고하세요라고. 채권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공고문에는 이제 신고 기간을 2월 이상의 기간으로 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는데 이 공고문에는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뭐가 된다?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공고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청산인이 모르는 채권자 이렇게 하는 거고 청산인이 아는 채권자도 있겠죠. 청산인이 아는 채권자들에게는 채권자가 누군지 알고 연락처도 알고 주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무슨 뭐 공고 방법으로 최고할 필요 없잖아요.
얘네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별적으로 최고합니다. 개별적으로 자 청산 절차 들어갔으니까 채권 신고하세요 라고 채권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제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야. 제외하지 못하고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고요? 채무 변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채권자가 누군지 청산인이 몰라요. 모르니까 공고 방법으로 해서 채권 신고하세요라고 최고했겠죠. 근데 애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야.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제하겠어요? 청산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죠. 청산인이 아는 채권자예요? 모르는 채권자예요? 모르는 채권자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없나 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청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지만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돈 받을 거 얼마 있으니까 채권 신고하세요. 그런데 애가 신고 안 했대. 신고 안 했다 그래서 돈 띄어드시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변제해야 된다.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채권 신고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을 채권 신고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채권 신고 기간 중에는 채무 변제가 금지가 돼요. 채무 변제가 금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채무 변제를 금지하는 이유는요. 이 기간 중에 채권 신고를 다 받아서 법인에서 변제해야 될 채무가 법인에서 채권 신고를 다 받았다는 얘기는 변제해야 될 채무가 얼마인지 확정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확정해 놓고 나면 법인의 재산과 변제해야 될 채무를 비교해서 채무가 더 많으면 어디로 가야 돼? 파산으로 가야 되죠. 아까 파산 절차는 채무 초과가 파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신고를 다 받아보니까 법인의 재산은 50억인데 변제해야 될 채무는 60억이라는 거야. 그럼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 변제의 부족함이 확실해졌죠. 그럼 청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에 가는 거야? 파산. 그럼 파산관제인이 불러갖고 여기 돈이 50억이고 채권자들 다 합치니까 60억인데 전부 다 못 주니까 일정액 비율로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나눠주는 절차가 파산 절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파산 신청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신고 기간 마지막 날까지 신고를 다 받아야 돼. 근데 이 기간 중에 혹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다라고 해서 채무를 변제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까지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마지막 날 채권 신고 왕창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갑자기 남은 재산 부족한데? 라고 해서 늦게 신고한 사람들만 조금씩 나눠준다. 다 못 주고 나눠준다라고 하면 이건 불평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도 변제가 금지가 됩니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생기는 거죠? 지연손해 있죠? 지연손해, 지연이자. 지연손해는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연손해 배상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지. 이제 법인의 재산은 지금 현재 55억인데 5억. 채권 신고를 받아보니까 내일까지가 채권 신고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받은 채권 신고가 3억이요. 그러니까 조금씩 갚고 남았어. 아직도 돈 남았는데 뭐. 근데 내일 10억 신고 들어왔다. 그럼 갑자기 돈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못 갚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까 봐 이 기간 중에는 채무 변제하지 말고 다 모아두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꺼번에 변제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법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 그럼 그때 청산 절차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이 더 많으니까 채권자들 하나씩 이렇게 갚아나가면 되겠죠. 근데 법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 그럼 파산 신청하고 파산관제인에게 넘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법인의 재산이 더 많다. 법인의 재산이 더 많다. 그럼 이제 변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변제하다 보면 남는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자녀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재산. 이 자녀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자녀 재산의 귀속도 청산 사무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요. 그래서 자녀 재산의 귀속 권리자는요. 제일 먼저 정관에 정한 자예요.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면 되는 거죠. 정관에 법인이 청산 절차 끝나고 남는 재산은 신의영이에게 준다. 그럼 누구 줘야 돼요? 신의영이 줘야 되죠? 예?
정관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누구한테 주라고? 신의용이 주라고. 그럼 누구 줘야 돼? 신의용이 줘야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정관에 신의용이 줘라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신의용이가 나가는 학원 수강생들 가위바위보 시켜서 5명 뽑아서 2등하고 4등에게 줘라.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자녀 재산의 귀속 권리자를 정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귀속 권리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신의용에게 줘라 그러면 귀속 권리자 있는 거잖아. 자녀 재산 받아갈 사람. 근데 신의용이가 나가는 학원 수강생 가위바위보 시켜서 1등부터 5등까지 골라서 2등, 4등에게 나눠줘라 라고 했으면 귀속 권리자를 정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 재산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런 건데 혹시 정관에 정한 자가 없다는 거야. 없으면 비슷한 목적, 유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에 뭐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혹시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원청에 결의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요? 국고에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는 거야? 결국은 여기로 가는 거야. 이게 청산하면서 제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데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남는 것도 별로 없지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재산이 남으면 거의 다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서 누가 힘이 제일 셀까? 찍어놨잖아 지금. 그렇죠? 거의 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법원에서 청산인을 직권으로 선임해버려요. 법원에서. 그리고 이건 대부분 다 이렇게 청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요. 판사가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밑에 업무 보조자로서 회계사나 또는 회계 업무에 좀 이렇게 밝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좀 선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녀 재산의 귀속 권리자에게 자녀 재산을 전부 귀속시켰죠. 그럼 법인에 남은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이제 법인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 재산을 귀속 권리자에게 귀속을 시켰다. 그러면 청산 사무가 종료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청산 사무가 종결이 됐다. 청산 사무가 종결이 됐다. 그럼 법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소멸한 겁니다. 소멸한 거기 때문에 청산 사무가 끝났으면 끝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청산 종결 등기하죠. 청산이 종결됐다라고 하는 걸 신고하고 그 내용을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자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국고에다가 다 귀속시키고 법인을 문 닫으려고 이렇게 쓱 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와요. 누구시오? 그랬더니 빚 갚으러 왔다는 거야. 그러면 법인의 재산이 남아 있는 거네. 그럼 뭐라 해야 돼? 복잡하게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받았으면 법인의 재산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거야. 청산 종결했다라고 해서 청산 종결 등기도 하고 신고까지 다 했는데 법인의 재산이 남아 있죠. 그럼 청산 종결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귀속 권리자에게 재산 귀속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거 끝나고 와서 또 문 닫으려고 했더니 어떤 놈이 또 오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빚 갚으러 왔습니다. 그럼 법인의 재산 또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인 소멸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래서 그것도 또 받아다가 국고에다가 귀속시키고 급하게 문 닫고 있죠. 또 누구 올까 봐. 근데 문 닫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놈이 온 거야. 어떻게 오셨습니까? 빚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청산 사무가 안 끝난 거야. 법인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청산 사무는 안 끝난 거예요. 그럼 청산 사무는 언제 끝나냐?
법인이 언제 소멸하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법인이 소멸하는 시기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 그때 소멸한다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청산 종결 등기가 됐는데 법인이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예. 법인이 청산사무가 끝난 줄 알고 법인 소멸시킨 줄 알고 청산 종결 등기하고 신고까지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되지 않았다. 즉 법인의 재산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하면 법인은 소멸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법인의 재산이 하나도 안 남아있을 때 그때를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때 비로소 법인은 어떻게 합니까? 소멸한다.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법인의 소멸입니다. 법인의 소멸은 법인이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자, 파란 글씨 2번에 보면 소멸 절차 있죠. 소멸 절차가 첫 번째 줄 뒤에 해산과 청산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부터 줄 칩니다. 맨 밑에 있죠. 136페이지죠. 해산 후 청산 종결 시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고 종전 법인과 동일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의 범위만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있는 거야. 감사 있어요. 사단법인 같으면 사원총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의 이름만 뭘로 바뀐 거예요? 청산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법인의 해산입니다. 법인의 해산. 여기서부터 해산 사유 발생해서 법인의 해산이 이루어지기까지 여기에 업무 집행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요. 법원의 업무 감독을 받습니다. 해산, 청산 사무에 대한 업무 감독은 법원에서 받고, 해산 사유가 생기기 전에 일상적인 통상적인 업무는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주무관청의 업무 감독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산 사유 발생해서 해산 및 청산 사무는 어디에 감독을 받는다고요?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양쪽 괄호 2번에 법인은 그 사무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지만 해산 및 청산은 어디 감독?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2번 있죠? 그거 좀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77조 법인은 존립기간 만료, 이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달파만, 취사, 무결 이렇게 해서 그냥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 밑에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게 설립허가 취소라고 해서 동그라미 4번 보이십니까? 설립허가 취소. 설립허가 취소 사유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니은에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법인의 이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가 공익을 해하는 결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이사는 무조건 하는 거죠.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이사는 그에 따라서 하게 돼 있잖아요. 사단법인의 이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이미 했다. 그럼 공익은 해하는 행위 했으니까 허가 취소 사유죠. 근데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가 공익을 해하는 결정을 했다. 그럼 아직은 안 했지만 내일 모레 할 거 아니에요. 공익을 해치는 행위 하겠죠. 그럼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에만 있는 특유의 해산 사유는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된 때죠. 그거 줄칩니다. 무사원이라고 우리는 저 칠판에 써놨죠. 무사원,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된 때 넘겨보시면 임의해산 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 됐나요? 그리고 사단법인의 해산은 총회 정권사원이다. 그래서 총사원 4분의 3이에요. 제3자를 해할 염려가 있는 기한부 또는 조건부 해산 결의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만 좀 줄쳐 놓으실게요. 기억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청산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법인의 청산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해산한 법인이 잡무 처리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청산 절차는 제3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산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모두 강행 규정이다. 여기서 청산 절차라고 하는 게
법인의 채권 채무 관계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법인이 소멸했는데 사회적으로 빚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법인이 소멸했다.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 절차는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든 필요적 절차라고 봐서 이건 무조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리고 청산법인의 능력 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해산한 법인이 청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을 땐 그건 무효가 돼야 된다 그 얘기겠죠. 그 오른쪽 판례 그 줄쳐놓으세요. 청산법인이나 청산인이 청산 목적 외의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는 무조건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청산법인의 기관은 누가 된다 그래서 청산인이 된다 그랬죠. 보니까 법인이 해산할 때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누가 청산인 된다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데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칙은 이사가 청산인이겠지만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되는 거니까 굳이 순서를 매겨라. 그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전조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청산인이 있어도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청산인 어떻게 한다고요? 해임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산인이 있어도 법원에서 해임하고 직권으로 선임해 버려 지네가. 거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때 그 청산인 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변호사들이 돼. 그냥 이 청산인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변호사예요. 청산사 뭐 변호사 아니면 파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산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잖아요. 이 청산 절차는 거의 변호사 선임해요. 지네들이. 자, 그 밑에 이제 청산 사무 한번 볼게요. 85조. 청산 사무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에 취임 후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사유, 연, 월일, 청산인의 성명,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류는 아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누구 바뀌었어? 대표기관 바뀌었죠? 그럼 대표기관이 누구라고 하는 거 주소, 성명. 대표기관이 왜 바뀌었는지, 바뀐 날짜는 언제인지. 그게 뭐야? 해산사유죠. 해산사유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 이거 다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암기하지 않아도 나오면 골라낼 수 있어 이거는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해산 신고입니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조 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청산 중 취임한 청산인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해산 사유 등은 다 등기돼 있는데 청산인이 바뀌었대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건 뭐 대표기관 바뀐 거밖에 없잖아요. 이미 해산 사유 발생 원인이 뭔지 해산 사유 발생일이 언젠지는 다 이미 신고돼 있잖아요. 그리고 청산인이 취임해 있다가 청산인만 바뀌었대. 그럼 대표기관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주소 성명만 다시 신고하면 되는 거죠. 또 주소 성명만 다시 등기하면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다음에 넘겨보실게요. 청산인은 어떤 일을 하느냐? 청산인은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여기 현존 사무 끝내고 채권 추심 채무 변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 재산 요거 여기 적을 거 안 적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녀 재산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는 겁니다. 귀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청산 사무고 이러한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때 뭐 해산 신고 등기 현존 사무 종결 그다음에 양쪽 가로 3번에 채권 추심이에요. 채권을 추심한다는 얘기는 받을 돈 받아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법인이 받을 돈이 있다는 거야. 근데 법인에게 줄 돈이 있는 사람은 법인이 지금 해산했다라고 하는 사정에 의해서 뭐 그런 사정만 발생한 거지 법인에게 돈 줄 사람은 아직 돈 줄 때가 안 됐대. 1년 남았다는 거야. 변제기일이. 그럼 법인이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아니 1년 후에 갚을 거 미리 좀 갚지. 그럼 채무자가 그거 갚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1년 있다 갚을 거야. 우리 해산했다니까. 그건 네 사정이지. 그걸 왜 나한테 그래. 그러고 안 갚겠죠? 안 갚아버린다고. 그럼 결국은 1년 후에 받아야 되는 채권은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환가해서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회계
환가해서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회계 원리 시간에 어음 같은 거 받아. 어음의 변제기일 6개월짜리 받았는데 3개월 만에 어음 할인한다. 그럼 아직 받을 기간 3개월 남았는데 어음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가해서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즉시 추심할 수 없는 채권, 다툼이 있다든지 기한을 도래하지 않은 채권들은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한다. 자, 그다음에 채무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이거야, 이거. 법인이 채무 다 변제하고 없어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채무 변제인데 제 88조에 채권 신고의 공고, 거기 88조 앞에다가 모르는 채권자라고 좀 써놓으세요. 그래야 이해가 좀 쉬우니까 앞에다가 모르는 채권자야. 청산인 취임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3회 이상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 기간이 뭐죠? 신고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취임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3회 이상 공고로 채권 신고하라고 최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 기간은 몇 개월 준다고요? 2개월 이상을 준다. 이런 거고,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것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청산인이 모르는 채권자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없는 걸로 취급해야지. 내가 모르는 채권자 나중에 생길지 모르니까 일부 빼놔야 되겠다라고 예비할 수는 없어요. 예비해 놓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89조는 청산인이 아는 채권자예요. 앞에다가 아는 채권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 90조는 청산인은 88조 1항의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요 기간이죠. 요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즉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문제가 되는 거지 변제기 도래하지 않은 건 문제될 게 없죠. 다만 지연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는 못한다. 지연이자 있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으니까 지연이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지연이자는 반드시 줘야 된다는 얘기고, 채권 변제의 특례예요.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갚을 돈인데 법인도 마찬가지야. 법인도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년 후에는 그 법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청산 절차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갚아요. 미리 갚는데 1년 후에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갚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만 이자 판단해서 갚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이자 판단해서 갚아야지 1년 후에 갚을 이자까지 미리 갚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 불확정 채권, 기타 가액 불확정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 후에 갚아야 될 채권의 액이 만약에 1억인다. 그럼 지금 갚을 때 얼마 갚아야 되느냐 이거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건 누가?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갚는다는 얘기야. 자기 마음대로 갚지 말고요. 그 다음에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은 뭐냐면 여기서 신고하지 않아서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들 있죠. 요건 어디서 갚냐면 다 갚고 나서 자녀 재산이 있으면 여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 재산도 귀속 권리자에게 다 귀속시키고 나면 변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은 법인의 채무 완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도 더 이상 뭐 설명은 더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양쪽 가로 5번에 자녀 재산의 귀속 권리자 나와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정관의 귀속 권리자를 신의영위로 한다라고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정하지 않고 귀속 권리자를 정하는 방법도 정하지 않았다. 신의영위가 나가는 학원에 수강생들 가위바위보 시켜서 나눠줘라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것도 없다는 거야. 그럼 귀속 권리자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 결의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법인 같은 거요. 총회 결의까지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어디로 귀속을 시킵니까? 국고로 귀속을 시킨다. 요 순서인 거예요. 요 순서. 자, 그다음에
파산 신청에 청산 중인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한 때. 자, 여기서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 채무 초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 그 얘기겠죠. 이거 그냥 네 글자로 채무 초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제인에게 업무를 넘겨주죠. 그럼 그때는 민법 청산 절차가 아닌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가 일명 파산법이 적용이 돼요. 민법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다음에 청산 종결 등기와 신고예요. 청산이 완료되면 청산인은 3주간 이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 판례로 바로 갑니다.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청산 종결 등기 시가 아니라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이며 청산 종결 등기는 법인 소멸의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자, 우리 법인의 등기는 설립 등기야 나머지 기타 등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설립 등기만 법인의 성립 요건이고 나머지 등기는 다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에요. 청산 종결 등기도 마찬가지야.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된 경우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면 청산 법인으로 계속 존속하게 된다. 되셨습니까? 자, 거기 밑에 이제 법인의 등기 한번 볼게요. 법인의 등기. 자, 법인의 등기는 앞에서 잠깐 봤듯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지만 사무소 이전 기타 설립 등기 이외의 모든 등기는 다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등기는 언제 하느냐? 등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무조건 3주간 이내에 하는 거예요. 3주 이내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등기사항 분사무소 설치 등기, 사무소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직무 집행 등기 다 이거는 한꺼번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어떤 지역이 있다는 거야. 어떤 지역에 뭐 여기 이제 뭐 서울 같으면 이렇게 뭐 인천 같으면 몇 개 구로 이렇게 나눠져 인천 9개 구 되나요? 자, 이렇게 구가 있어요. 여기 주변에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도시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런 도시가 있어요. 여기다가 주사무소를 설치했어요. 사단법인 주사무소 설치했다고. 그럼 설립등기 해야 되죠? 예? 설립등기 사항이 뭐야? 여기 주사무소 설치했다고. 설립등기 사항 이, 자, 명, 목, 소, 호, 전, 제, 출. 이게 설립등기 사항이죠? 이자, 명목, 소, 호, 전, 제출. 설립등기 사항이에요. 그래, 그럼 이제 법인이 하나 성립했네요. 근데 여기다가 분사무소 하나 설치했어요. 여기다가 설치했다 그럴게요. 그럼 이 지역에서 봤을 때는 법인이 하나 새로 생긴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자, 명목, 소, 호, 전, 제출. 그래서 제1분사무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되는가? 변경 등기 해야 되죠. 제1사무소 있음이라고 해서 변경 등기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2사무소 만들었어요. 그럼 이 지역에서는 법인이 새로 생긴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 명목, 소, 호, 전, 제출하죠. 여기에 보면은 다 여기 본사 여기 있고 이건 이미 다 등기가 되는 거야. 본사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등기할 때도. 근데 여기 제1분사무소에서는 제2분사무소가 있었다는 거 모르고 있다가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제2분사무소 있으면 등기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는 변경등기 제2분사무소 생겼음이라고 하는 변경등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혹시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제3분사무소가 생겼대요.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제3분사무소 한 7까지 할까? 7? 제3분사무소 하나 생겼어요. 그럼 이 지역에는 법인 서로 생긴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자, 명목, 소, 호, 전, 제출. 이 등기 안에는 본사는 여기 있고 1사무소, 2사무소 여기 있다는 게 다 이미 등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요. 자, 그러면 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3분 사무소예요. 그럼 제3분 사무소 생겼음. 여기도 제3분 사무소 생겼다는 거 등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제3분 사무소 생겼다는 거 등기해 줘야 되겠죠? 왜? 이렇게 등기하는 거야. 등기라는 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3주 이내에 하는 거죠. 뭐 기분도 그러니까 하나 더 할까요? 4분 사무소 여기다가
원하면 해야지 또 그러면. 안 원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분사무소 설치 등기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요거 이전했다는 거야. 요거 어디로 이전했다고? 여기로. 그럼 여기는 새로 법인 생긴 거하고 똑같죠? 그럼 여기는 이자, 명목, 소호전, 제출. 이미 이거는 이 안에 부기 등기가 아니라 등기하면서 이전 등기하면서 한꺼번에 싹 등기해버리면 되죠. 그럼 여기는 등기부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긴 또 없애버려야지. 이걸 폐쇄한다 그래. 등기부를 폐쇄한다 그런다고. 근데 그 전에 거래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등기부 띄려고 그러니까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갔느냐? 잠적했다 이렇게 될까봐 여기다가는 여기 A 지역으로 이전했음이라고 하는 사항만 하나 남겨두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등기부 띄려고 와서 봤더니 이전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지. A 지역에 가서 이 법인 등기부 띄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도 또 일로 옮겼다. B 지역으로. 그럼 여기 폐쇄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자, 명목, 소호전, 제출 여기 돼 있겠죠? 그럼 여기다 뭐 써놔야 돼? B 지역으로 이전했다라고 하는 거 써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가서 띄면 되는 거지. 한 번 더 전출시킬까요? 원해요?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 다 한 거야 이제.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변경사항 등기할 걸 등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대항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해산 및 청산 종결 등기도 다 3주 이내에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인의 감독과 벌칙이다라고 하는데 그 감독에 자 여기 보세요. 사무감독은 평상시 통상적인 사무감독은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주무관청에서 한다 그랬죠? 해산 및 청산 감독은 어디서 해요? 법원에서 한다. 거기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벌칙은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벌칙은 사적 거래 관계가 아니라 행정기관인 국가기관에서 주무관청에서 우월한 공권력의 지위에서 과태료 매기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늦게 왔고 졸았으니까 과태료 5만 원.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봐봐 웃잖아. 지가 뭔데 과태료 매겨. 그렇죠? 그런데 부평구청에서 과태료 5만 원 나왔다. 그러면 뭐라 그래? 그렇죠? 그럼 여기 나오지. 그렇죠? 이러니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내야 돼 말아야 돼. 그러잖아.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과태료 5만 원 매겼대. 조금만큼 웃었잖아. 지가 뭔데.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는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수평적 관계에서는 부과 못하는 거야. 수직적 관계에서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규정에 들어가 있어도 이거는 민사거래가 아니에요. 일종의 행정작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 시험에 나올 게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있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